호우 시절. 원우 씨는 네. 여기서 이제 한석규 씨랑 심은하 씨가 나오잖아요. 네. 물론 이 영화도 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만 뭐 철구도 나오고 네. 뭐 신구 씨도 나오고 맞아요. 신구 할아버지 참 우리가 좋아하죠. 근데 네. 이게 영화에서 너무 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 맞아요.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한석규 씨와 심은하 씨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캐릭터를 먼저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마치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맞아요. 우리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한석규 씨가 연기한 게 이제 유정원이라는 역할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에요? 일단 군산시라고 정확하게 영화에서 표기되진 않지만 이제 군산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군산이라고 뭐 어떤 소도시라고 가정할게요. 네. 작은 소도시에서 초원 사진관이라고 하는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되게 허름한 느낌의 정말 옛날 사진관이고 정감 어린 그런 맞습니다. 사진. 그리고 신구 씨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스튜디오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뭐 초딩들부터 와서 초딩들이 되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수학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 확대시켜주고 이제 막 이런 의뢰를 받으면 막 되게 그런 애들을 보면서 귀여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아마도 한 나이는 30대 초중반으로 예상이 되는 32~33살 정도일 예. 거로 예상이 돼요. 그 정도로 되는 아주 훤칠하게 잘생긴 그러니까 훈남이죠. 지금 말로 그렇죠. 하면 훈남이 훈남인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이분은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말기 암 환자의 예, 느낌이었죠. 그래서 네. 근데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통원 치료를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가족들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상당히 큰 병을 앓고 있다는 걸. 근데 이 영화 안에서는 이 유정원 씨의 뭐 앓는 모습은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영화 이제 중후반부에 입원을 하시긴 하는데 그렇죠. 그냥 오히려 이 영화는 이 남자가 어떻게 담담하게 죽음을 관조하고 어떻게 죽음을 기다리느냐.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렇죠. 청년의 죽음을 기다리는 과정을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청년의 이게 30대 초반이면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맞아요. 이때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뭐 나이 많은 어른이었지만 애기잖아요. 30대 초반 정도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굉장히 의젓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게 과연 말이 되나? 저렇게 곧 죽는 사람이 저렇게 담담한 게 말이 되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정원 씨의 생사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시작하면 이 유정원 씨의 나레이션이 종종 깔리는데 그렇죠.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언젠가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되게 일찍부터 뿌리 박혀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유정원 씨의 뭐 취미랄까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철봉을 막 자기가 빙빙 돌기도 하면서 애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자신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걸 상기한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이 나오죠. 학교라는 공간이 그렇잖아요. 네. 학교라는 공간이 점심시간에는 막 애들이 빠글빠글하고 막 떠들고 웃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액티브한 공간이지만 해질 무렵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조용해지는 그걸 보면서 이 유정원 씨는 죽음을 연상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죽음을 좀 가깝게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게 찾아왔을 때 이 유정원 씨는 굉장히 그거를 어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쿠나 선생님은 어떻게 혹시 바라보셨어요? 저는 유정원 씨를 볼 때는 아까 그 30대 네. 초반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네. 왜 이렇게 어려 보이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의젓해 보이지? 네네. 어른 같지? 라는 생각들을 저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원우 씨랑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네.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30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맞아요. 아직까지 지금의 30대는 어찌 보면 기득권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고요. 그렇죠. 그 당시의 30대는 이미 어른의 나이에 네. 진입해져 있었던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석규 씨가 연기했던 이 유정원이라는 사람은 네. 60년대 한 중반쯤 태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98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들을 86세대라고 부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2020년에는 이분들은 완전히 영락없는 기득권이에요. 네. 86세대가 어떻게 지금은 기득권의 모습으로만 막 정치인들 그려보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청년 시절은 어땠을까? 음. 청년에서 장년으로 가는 변곡점은 어땠을까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네. 캐릭터가 유정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아까 그 초등학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네. 사람이 왜 성숙할까에 대해서 네.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유정원이라는 사람의 어떤 습관이 초등학교에서 그냥 혼자 상념해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조숙하고 음. 다른 이를 배려하고 더불어 이 사람이 어떤 불치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제는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와 환경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어쩌면 되게 익숙한 습관처럼 네. 이 사람 그 자체를 형성한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유정원이라는 사람을 보면 되게 안정적이지만 또 되게 쓸쓸한 고독이 함께 느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유정원이라는 사람을 딱 그냥 한 줄로 표현한다면 저는 물끄러미라는 말이 되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요즘 말로는 썸이라는 거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썸이라는 말로 치부하기 어렵게 네. 이러저러한 감정의 일렁임이 되게 고스란히 전달되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그래서 희한하게 영화가 되게 동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맞아요. 감정적에 있어서. 근데 그 힘이 유정원이라는 캐릭터에 있다고 전 보는데 사진사라는 직업도 그렇고요. 네. 그는 이제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때때로 갑자기 창밖도 막 쳐다봐요. 그냥 그렇게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신들도 되게 많아요. 네. 심지어 횟집에서 물고기도 그렇게 그윽하게 바라봅니다. 죽어가는 물고기를. 그렇죠. 네. 굉장히 동적인 마음의 영화를 네. 마음을 되게 동적으로 다룬 영화를 정적인 느낌이 같이 들 수 있게 한 거는 유정원이라는 캐릭터가 이 바라봄에 힘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좋은 영화를 얘기다, 이거. 정적으로 이제 정적인 요소를 함께 가져갈 수 있게 한 거죠. 마음의 어떤 동적인 일렁이뿐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이 유정원이라는 사람과 물끄러미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조언 하면서 딱 아주 잘 요약해 주셨네요. 네, 영화를 봤습니다. 다림이라는 인물이 그럼 이제 이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자 심은하 씨가 네. 연기한 캐릭터인데 네. 사실은 이름이 뭐 정확하게 그 성씨까지 나오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편지지에서 저희가 맞아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름이 김다림 씨더라고요. 그렇죠. 이 김다림 씨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다림 씨는 그러니까 심은하가 연기한 김다림이라는 네. 사람은 X세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정원 씨가 네. 86세대를 상징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지금 X세대를 상징하는 심은하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 김다림이라는 사람을 보는 그럼 거예요. 나이가 좀 어리겠네요, 되게. 그렇죠. 20대 초반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70년대 중반 정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랬겠네요. 98년 기점으로 네, 한다면. 그래서 X세대가 사실 되게 센세이셔널한 세대였어요. 네. 그 이후에 뭐 밀레니얼, 뭐 요새는 Z세대까지 나왔지만 그렇죠. 이렇게 세대를 어렵게 일부러 구분하는 느낌이 아니라 음. X세대는 정말 상징적인 그렇죠. 맞아요. 딱 그 어떤 이런 세대만의 세대론의 시작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쵸. 오히려 386 세대보다도 X세대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분명했던 세대예요. 네. 그 이전에 굉장히 강렬했던 건 베이비 부모고 네. 근데 그건 또 약간 우리랑은 조금 다르기도 하니까. 전혀 다르고 네. 요즘은 이제 다 은퇴하셔가지고 이분들은 아무튼 근데 이 X세대의 특징이 그 김다림 씨가 좀 보여줘요. 근데 X세대의 특징이 아니라 사실은 청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적인 성향도 좀 높고요. 막 그래서 멋 모르고 막 좋아하는 사람한테 되게 셀쭉한 표정도 짓고 막 바람도 맞추고 그 청년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세대가 되게 개성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김다림 씨의 직업은 김다림이라는 인물의 직업은 주차 단속원이거든요. 네, 네. 티코를 타고 다니면서. 네. 이 직업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불안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CCTV로 다 이 인력들이 대체가 됐죠. 지금 사회에서는. 그러면서 다리미가 만나는 사회라는 일상은 매우 설레지만 네. 되게 차가운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대부분 꿈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데 좌절하게 되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안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거를 이 고독감을 느끼게 돼요. 가는 데마다 좀 푸대접을 받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밥도 잘 못 먹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등장하는 순간 다 식당 고객들이 네. 다 나가니까 네. 손님들이 주차 딱지대로 온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다리미를 보면은
같은 쓸쓸함을 음.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은 아니지만 우리, 청년의 한 시절을 지난 사람으로서 네. 그 쓸쓸함을 느끼게 되고 네. 그런 차가운 세상에 이제 정원이라는 남자가 사실은 이름은 다리미가 기다림과 더 어울리지만 네. 넉넉하게 지켜주고 바라봐 주는 거예요. 정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다림의 시점에서 보면 네. 이 영화가 되게 성장 영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네. 다림의 어떤 캐릭터를 얘기하면서 사실 영화에 대한 네. 내용도 이야기했는데 네. 원호 씨는 어떻게 보세요? 비슷한 의견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영화가 한 20년 넘은 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세월의 흔적들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김다림 씨만 하더라도 X세대인데 5남매 한 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5명이나 있는 경우가 요새는 거의 완전 애국자잖아요. 맞아요. 요새는 이 정도 되면은 뭐 세상에 이런 일이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그래도 드문 케이스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2100년이 되면 뭐 50만이 된다나. 네, 2200년 뭐 지금대로만 뭐, 간다면. 네,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X세대도 기성세대가 됐지만 왜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라고 하는 그 맞아, 아시죠? 맞아.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말투도 여기서 담겨 있어요. 김다림 씨는 유정원 씨를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맞아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이게 서울 사투리인 거예요, 이거?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김다림이라는 캐릭터가 네,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네, 그냥 주차 단속을 하다 만난 사람을 우리가 듣지는 못했지만 네. 그 사람들에겐 아저씨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유정원이라는 사람에겐 아저씨라고 하죠. 아저씨 사자자리죠? 사자자리가 나랑 잘 맞는다고 하던데. 상당히 이런 거 있잖아요. 되바라진 표현으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90분이라고 치면 90분 동안 뭐 90분에서 한 45분 정도는 김다림 씨는 유정원 씨한테 끝도 없이 기술을 넣습니다. 엄청난 뭔가 끼를 부려요. 뭐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별자리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고 싶어서 찾아간 거면서 괜히 옆에서 자고 있는 척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친구가 서울랜드에서 일하는데 되게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되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 네, 표정이? 너무나 이제 근데 유정원 씨는 물끄러미 그런 다림 씨를 바라보면서 맞아요. 무슨 기술인지 다 알고 있지만 네.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물론 본인이 또 설레기도 하지만 그렇죠. 근데 다림 씨는 또래들은 되게 시시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또래 남자들은 맞아요. 되게 시시해라고 얘기해요, 유정원한테. 네. 그래서 아마 유정원 씨의 그런 넉넉한 모습에 좀 끌림이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다림 씨의 되게 불도저 같은 적극성으로 인해서 합이 좀 맞게 된 그렇죠. 거죠. 가까워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영화의 동적 역학 부분에서 엄청난 다이내믹을 담당하고 있는 이 다림 씨의 표정 연기. 저는 너무 심은하 대단해요. 씨가 네. 우리 둘 다 되게 깜짝 놀랐던 포인트인데 심은하 씨가 얼마나 대단한 배우인지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심은하 하는지를 저는 이번에 2020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알았어요, 사실. 저도 뭐 완전히 동의하고 그 이 영화 사실 뭐 김구 선생님을 여기다 소환하는 건 좀 그런데 네.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이었다면 네. 8월의 크리스마스는 한석규라는 대배우가 이미 존재하지만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심은하예요. 아. 저에게는 이 얘기를 하려고 김구 선생님을 끌어들이는 이 의외성 정말 다이내믹하죠, 이 방송도. 근데 그만큼 심은하 씨가 그래서 지금 계속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지금 너무 아쉬워요. 얼마나 더 좋은 영화를 더 많이 보여줬을까 그쵸.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니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저희를 되게 감동하고 감격하게 했다. 그러니까 심은하 이퀄 김다림이고 X세대라는 것을 체화한 그런 느낌이에요. X세대 그 자체. 이 X세대라는 게 사실 되게 도식적으로 구분하면 수능 세대거든요, 사실. 9, 4학번부터인 거예요. 그 학력고사가 이제 끝나고 수능으로 전환된 그 무렵부터. 그 시점. 네, 거의.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93년 학번은 뭐 아니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아닌데 이제 그 언저리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 되게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 같은 X세대더라도 남자가 X세대인 거랑 여자가 X세대인 게 조금 또 의미가 다른 게 이제 여자들이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되게 눌려 있던 그런 거에 어떤 틀을 좀 깨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그래서 맞아요. 여성들이 이 영화에서도 여성인 다림 씨가 더 먼저 적극적으로 처음에 다가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 당시 90년대 물론 이거는 한 초중반 정도의 광고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었던 광고가 사실은 코카콜라 광고예요. 아, 맞아요. 이 코카콜라 광고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지금 기준으로는 되게 별게 아닌데
이제 캠퍼스를 걷는 대학생들이 음. 대학생들의 모습을 쭉 보여주다가 이제 여자 후배가 남자 후배의 옆구리를 팍 치면서 그쵸. 선배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이대는 약간 음.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코카콜라의 이미지와 함께 병치시키는 그 광고가 사람들한테 되게 센세이셔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감히 여자 후배가 남자 선배의 옆구리를 칠 수가 있지? 그게 어떻게 상업 광고에 나올 수가 있지? 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적절한 비유는 정말 안 될 거예요. 근데 네. 어떤 느낌이냐면 200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 캠퍼스에서 여자분들이 맞담배를 피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 되게 약간 지탄을 받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런 느낌들이 안 오지만 90년대에 심은하라는 캐릭터는 네. 사실 굉장히 의외의 캐릭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순 가련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음. 상당히 되바라진 뉘앙스를 갖고 그렇죠. 있는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였던 네. 거예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네, 그렇지만 그 안에 굉장히 여리고 맞습니다. 약한 그런 어떤 소녀의 이미지도 있고요. 그런 이게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주차 단속 요원이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약간 의도된 것 같긴 한데 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처럼 보이기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그러니까 그 사회에 그렇죠. 완전히 진입하지 않은 느낌으로 보여주는 경계에 있는 듯한 네. 느낌인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일리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